오늘 사연은 김민지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알람 소리에 김민지는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맞춰놓은 알람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34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니까요. 민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옆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조금은 피곤해 보이는, 하지만 어딘가 설렘이 담긴 눈동자가 보였어요. 그 눈동자는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올해는 어떤 생일이 될까? 34이라. 민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갈수록 생일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어린 시절엔 선물과 케이크가 전부였고, 20살엔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중요했죠. 결혼 전엔 남자친구와의 로맨틱한 데이트였고, 그리고 결혼 후에는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1년차 생일이 떠올랐어요. 남편 박준호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한 토스트와 커피, 작은 꽃다발과 사랑해라고 쓴 카드. 그날 저녁 준호가 예약한 레스토랑에서의 촛불 저녁. 민지는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에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미소가 사라졌어요. 2년차 생일에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원 검진에 준호가 동행해야 했고, 3년 차인 작년에는 시누이 박세라의 집들이 때문에 생일 디너가 다음 날로 미뤄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약속은 결국 준호의 야근으로 무산되었죠. 올해만큼은 다를 거야. 민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옆에서 아직 자고 있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36세의 남편은 여전히 소년 같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는지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민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있을까? 준비한 게 있을까? TV에서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오늘의 날씨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3도. 민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날씨는 좋은 일의 징조니까요. 민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어요. 눈가에 잔잔하게 생긴 주름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군요. 민지는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회사 마치고 준호가 어디로 데려갈까? 새로 오픈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면 좋겠다. 준비를 마친 민지는 주방으로 향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토스트를 굽고 샐러드를 만들고 준호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내렸습니다. 테이블을 예쁘게 세팅하면서 민지는 혹시 준호가 깜짝 선물을 준비해 놓지는 않았는지 살펴봤어요. 하지만 어제와 다름없는 식탁이었죠. 여보, 일어나요. 출근해야 하잖아요. 민지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준호는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어요. 몇 시야? 7시 반이에요. 오늘 아침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몽롱한 상태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민지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나오면 축하 인사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죠. 하지만 준호는 그저 평소와 같이 나와 식탁에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짝 힌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뭐 하고 싶으세요? 특별한 날인데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준호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 그래. 뭐든 좋아. 내가 정해. 민지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기억 못하고 있구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어때요? 지난번에 지나가다 본 그 이탈리안. 준호는 대충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지. 저녁에 보자.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생일을 잊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지만 굳이 상기시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의무감에서 나온 축하보다는 차라리 아무 말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럼 저 먼저 출근할게요. 민지는 준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우리 딸 생일 축하해. 몇 살이냐? 34? 아이고, 엄마가 낳은 게 엊그제 같은데. 친정어머니 심정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엄마는 잊지 않았네요. 엄마의 축하 말 한마디에 아침의 작은 서운함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오늘 뭐 특별한 거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준호랑 저녁 먹으러 갈 거고. 아이고, 그래도 생일인데. 내가 케이크라도 사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그 딸기 생크림 케이크 말이야. 민지는 엄마의 말에 잠시 어린 시절 생일 파티를 떠올렸습니다. 분홍색 촛불이 꽂힌 딸기 케이크, 친구들의 축하 노래,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가 뭔가 준비했을 거예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 사위가 잘해주면 좋겠구나. 근데 내 느낌엔 좀 그렇던데. 엄마, 또 시작하지 마세요. 준호 괜찮아요. 바빠서 그런 거지. 바쁘다고 아내 생일을 잊어도 괜찮은 거니? 작년에도 그 사람 집안일 때문에 생일도 제대로 못 챙겼잖아.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의 말이 사실이라 반박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너무 간섭하는 것 같네. 그래도 내가 저녁에 케이크 들고 잠깐 들를게. 우리 딸 얼굴이라도 봐야지. 민지는 말리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어차피 엄마를 말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사실 엄마가 오는 것이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요, 엄마. 그럼 저녁에 봐요. 전화를 끄는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정말 생일을 완전히 잊은 걸까요? 아니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민지는 후자이기를 바라며 회사로 향했어요. 오전 팀 회의가 끝나고 민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는 민지는 직장에서 꽤 인정받는 편이었어요. 동료들이 민지의 책상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민지 씨, 모니터 좀 봐주실래요? 이상한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동료 이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의아해하며 자리에 앉자 갑자기 동료들이 입을 모아 외쳤어요. 민지 씨 생일 축하해요. 그 순간 민지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작은 케이크 상자가 열리고 초가 켜졌습니다. 민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네요. 이거 우리가 다 같이 골랐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수진이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자 고급스러운 크림색 블라우스가 나왔어요. 민지가 몇 주 전 우연히 지나가다 본 매장의 블라우스였죠.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해? 제가 봤던 그 블라우스 맞죠? 어떻게 알았어요? 수진이 윙크했습니다. 지난번에 점심 먹으러 갈 때 민지 씨가 멈춰서서 한참 보던데요.
기억했다가 사놨어요. 마케팅팀 살림꾼 민지 씨가 없으면 우리 팀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민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선물이 너무 감사했어요. 가슴 한구석에 있던 서운함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늘 저녁에 남편이랑 식사할 때 입을게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민지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친한 동료 수진과 함께 앉아 웃고 떠들며 스트레스를 푸는 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엔 준호 씨랑 어디 가기로 했어? 수진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민지는 조금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준호가 내 생일인 걸 잊은 것 같아.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에 내가 저녁 약속 암시했는데 그냥 내가 정해라고만 하더라고. 작년에도 비슷했어. 수진은 민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남자들이란 정말 둔감하긴 하지. 그래도 혹시 깜짝 선물 준비하는 건 아닐까?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준호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직설적인 편이라.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여보라고 뜨는 것을 보고 민지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생일 축하 전화인가?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기, 오늘 저녁에 부모님이랑 우리 집에서 밥 먹기로 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어딘지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이요? 저녁에요? 응. 아버지가 갑자기 족발이랑 삼겹살 사오신대. 집에서 같이 먹자고 하셔서. 민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생일 저녁 식사는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맞다. 오늘 민지 생일이지? 미안해. 깜빡했어.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생일 디너는커녕 남편은 자신의 생일 자체를 잊고 있었어요. 더구나 시댁 식구들과의 자리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인데. 민지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근데 이미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괜찮지? 다음에 우리끼리 챙기자. 내가 멋진 데 예약할게.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결혼 후 세 번의 생일 모두 시댁 일정에 밀려났어요. 알았어요. 민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시에 오시는데요? 8시쯤? 아, 그리고 세라도 온대. 형님도요? 민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시누이 박세라는 항상 민지의 요리를 트집 잡았어요. 알았어요. 준비할게요. 전화를 끄는 민지는 테이블에 엎드리듯 기대었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무슨 일이야? 시부모님이랑 시누이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온대. 준호가 내 생일인 걸 완전히 잊고 있었어. 뭐?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아내 생일을 잊을 수가? 수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익숙해. 작년에도 그제 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직접 얘기해봐. 오늘만큼은 민지 생일이니까 다른 날로 미루자고.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약속했대. 부모님한테. 어차피 난 준비만 하면 돼.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료들이 준 케이크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회사에서는 모두가 축하해 주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생일도 잊었다니.
그녀는 새로 산 블라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입고 기분 내야지. 오후 내내 민지는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저녁 준비와 시댁 식구들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민지는 퇴근 시간보다 일찍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시부모님이 오기 전에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슈퍼마켓 안을 돌아다니며 민지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골랐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옆에서는 젊은 부부가 와인과 스테이크를 고르며 데이트 메뉴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나도 오늘 이렇게 특별한 저녁을 보내고 싶었는데 계산대에 서 있을 때 민지의 손목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시.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항상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오시는 편이었죠. 민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서둘러 장을 정리하고 요리 준비를 시작했어요.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힌 후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소불고기,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시누이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민지는 자신의 생일이지만 모두의 입맛에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거실 쪽 TV에서는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와 다투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왜 우리 부부 사이에 자꾸 끼어드세요? 민지는 TV를 흘깃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런 말은 현실에선 못하지. 칼로 야채를 썰다가 민지는 무심코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 갑작스러운 통증에 칼을 떨어뜨리며 민지는 싱크대로 달려가 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죠. 그리고 불현듯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생일인데. 민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때 문득 결혼 첫해 생일에 준호가 선물했던 목걸이가 생각났습니다. 은으로 된 예쁜 하트 모양 펜던트였어요. 지금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언제 마지막으로 꺼내봤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그렇게 달라진 걸까요? 시계는 벌써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지는 잠시 요리를 멈추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 지쳐 보였어요. 오늘만큼은 예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민지는 간단하게 화장을 고치고 동료들이 선물한 블라우스로 갈아입었어요. 적어도 겉모습만큼은 생일답게 꾸미고 싶었죠.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오셨나? 민지는 당황했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옳게 있어요?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부모님이 아니라 시누이 박세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밀려왔죠. 세라는 항상 민지의 요리에 트집을 잡았으니까요. 부엌에 있어요. 민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주방으로 다가왔어요. 세라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등장했습니다. 31살이지만 여전히 철없는 막내딸 같은 모습이었죠. 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준비해요? 간단하게 먹으면 되는데. 세라는 주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오시니까 좀 차려야죠. 민지는 잡채를 볶으며 대답했어요. 세라는 민지 옆으로 다가와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올케.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옷도 새로 사 입고. 민지는 세라의 눈을 잠시 쳐다봤습니다. 세라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민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생일이었어요? 몰랐네. 미안해요. 세라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일인데 이렇게 요리하고 계시네요? 오빠가 데리고 나가주지 않아요?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세라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준호와 자주 통화하니까요. 민지는 속으로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라는 민지 옆으로 다가와 냄비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수저로 간을 봤습니다. 간이 너무 싱거운데요? 오빠는 싱거운 거 싫어하는데. 민지는 인내심을 발휘했어요. 아직 간을 다 맞추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올케는 항상 음식을 싱겁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 3년이나 했으면 오빠 입맛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세라의 말에는 항상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민지는 대답하지 않고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냄비를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갑자기 소금통을 들어 팍 냄비에 부었습니다. 이 정도는 넣어야 맛있어요. 형님, 민지가 놀라 소리쳤어요. 그렇게 많이 넣으면 짜요. 에이, 괜찮아요. 제가 요리 잘하거든요. 민지는 숟가락으로 급하게 맛을 봤습니다. 역시나 너무 짰어요. 민지는 냄비를 옮겨 국물을 조금 덜어내려 했지만 세라가 갑자기 냄비를 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민지의 새 블라우스에 튀었어요. 어머, 미안해요. 제가 도우려다가. 세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즐거움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동료들이 선물해준 블라우스가 빨간 양념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항상 그랬듯이. 괜찮아요. 제가 다시 할게요. 민지가 냄비를 씻으려는 찰나 다시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시부모님이었어요. 민지는 급하게 앞치마를 고쳐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 이월수는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왜 그렇게 허름하게 입고 있어? 손님 맞을 때는 좀 단정하게 입어야지. 민지는 블라우스의 얼룩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방금 요리하다가 실수로 옷에 양념이 튀었어요. 아이고, 요리도 그렇게 서툴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어머니의 말에는 항상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박봉팔은 커다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족발이랑 삼겹살 사왔어. 전에 얘기했지? 준호가 좋아하는 거. 민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부엌에 놓으시죠. 시아버지는 봉지를 주방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준비된 음식들을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이건 술안주니까 추가로 볶음밥도 해오라. 민지는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미 요리가 넘쳐나는데 볶음밥까지라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아버님.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세라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가끔 그녀를 향한 시선과 낮은 웃음소리가 그것을 증명했죠. 민지는 발걸음을 늦추고 살짝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올케는 정말 음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빠가 불쌍해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가끔 반찬해서 보내줘도 금방 동나는가 봐. 아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나 봐. 민지는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3시간만 참자. 3시간만 지나면 다 끝나. 그때 남편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준호는 부모님과 세라에게 인사한 후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많이 준비했네. 고생했어. 민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서 미안함 같은 것을 찾고 싶었지만 준호는 이미 아버지가 사온 족발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다른 거 추가로 더 해달래요. 힘들어서 그런데.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더니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때? 오늘 한 번인데. 부모님 체면도 있고.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 생일인데, 내 생일인데. 머릿속에서 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볶음밥 준비를 시작했어요. 블라우스의 얼룩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수진과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인데 민지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며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8시가 되자 식탁이 음식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민지는 땀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볶음밥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겨우 앉아서 쉴 수 있겠다 싶었죠. 자, 이제 먹읍시다.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두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준호 옆에 앉으려 했지만 세라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할 수 없이 민지는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왜 이렇게 간이 맞지 않니? 시어머니가 첫 입을 먹자마자 말했어요. 소금 좀 더 주겠니? 민지는 소금통을 건넸습니다. 세라가 던진 의미심장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올케는 항상 싱겁게 한다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하니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민지야, 나 지금 너희 집 앞이야. 케이크 사왔어.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지금이요? 저기, 시부모님이랑 식사 중이에요. 뭐라고? 내 생일인데 시댁 식구들이랑 밥 먹고 있다고? 내가 지금 올라갈게. 엄마, 잠시만요.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겼어요. 민지는 식탁으로 돌아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준호가 물었어요. 저기, 친정 어머니가 지금 올라오신대요. 케이크를 사오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이런 결례가 어디 있어?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사전에 얘기했어야 했나? 하지만 친정 어머니가 오는 걸 왜 시어머니에게 허락받아야 하죠? 민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지는 급하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심정이는 화려한 생일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어요. 핑크색 촛불과 민지야 생일 축하해라는 문구가 쓰인 예쁜 케이크였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딸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우리 딸 생일 축하해. 민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근데 지금 정희는 이미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왜? 내가 딸 생일에 케이크 들고 오면 안 되니? 거실에 들어선 정희는 식탁에 앉아있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올케는 정말 음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빠가 불쌍해요. 그러게 말이다. 결혼 3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시집살이를 못하네. 정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딸이 시집살이 하는 것을 목격한 어머니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정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 생일인데 시집살이를 시키고 계신 건가요? 시어머니 이월순이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사돈, 갑자기 오셔서 놀랐네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연락요?
제 딸 생일에 케이크 들고 오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한가요? 오히려 제가 묻고 싶네요. 왜 민지 생일에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민지한테 음식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민지는 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준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기 어머님, 조금 진정하시고. 정희는 케이크를 들고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딸 생일인데 자리 좀 내주시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사돈, 예고도 없이 무슨 결례냐며.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희가 들고 있던 케이크를 팔꿈치로 쳤습니다. 케이크가 균형을 잃고 식탁 위로 넘어졌어요. 생크림이 사방으로 튀었고 특히 세라의 하얀 블라우스에 크게 묻었습니다. 어머, 세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제 옷이? 친정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지의 친정오빠 심재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동생 생일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죠. 무슨 일이야? 재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정희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당신 봐요.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케이크를 엎다니. 제가요? 분명히 당신이 팔꿈치로 친 거잖아요. 정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재현이 누나를 바라봤어요. 민지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지난 3년간 쌓인 억울함, 서운함, 무시당함의 감정이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끌어올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고 민지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생일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해 시어머니 병원 검진, 작년 시누이 집들이, 그리고 오늘.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민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모두가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떨림도 없었어요. 내 생일인데 왜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남편은 제 생일을 잊고 시어머니는 제 요리를 깎아내리고 시누이는 제 옷에 양념을 튀게 하나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야, 진정해.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해. 당신도 같이 나가줘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만큼은 내 생일을 내 방식대로 보낼 거예요. 여긴 제사가 아니라 내 생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뭐라고? 이런 버릇없는 년이. 준호야, 내 아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민지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으니 버릇이 없지. 친정에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이 말에 정희가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딸 손 놔요.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정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내려 했고 시어머니는 더 세게 민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정희가 시어머니의 옷을 잡아당겼어요. 옷깃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옷이 찢어졌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란이야. 그때 친정오빠 재현이 두 여자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모두 진정하시라고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어요. 시누이 세라가 젓가락을 들고 정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젓가락이 재현의 머리를 치고 말았어요. 아야. 재현이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다가 족발 접시를 쳤습니다. 접시가 넘어지면서 족발 소스가 세라의 치마에 쏟아졌어요. 내 치마. 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식탁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정희의 머리채를 잡았고 정희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의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들을 말리려다 된장찌개 그릇을 엎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준호는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의 비명,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재현이 세라를 말리려다 그만 그녀의 블라우스를 잡아당겼고 단추가 몇 개 튀어나갔습니다. 세라가 이 변태라고 소리치며 재현의 얼굴을 핥히었어요. 시아버지가 이를 보고 재현의 멱살을 잡았죠. 정희가 이에 격분해 시아버지를 밀었고 그 바람에 시아버지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홍수처럼 퍼진 김치국 속에서 모두가 뒤엉켜 싸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무례한 것들, 이라고 소리치며 정희의 옷을 더 세게 잡아당겼고 정희는 우리 딸 괴롭히는 것들, 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민지는 혼란의 한가운데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며 해방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것인지 복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문 열어라.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들은 거실로 들어와 엉망이 된 현장을 바라봤어요. 음식물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모두가 옷이 흐트러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파출소로 가시죠. 그렇게 민지의 34번째 생일은 파출소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가 식구들은 각자의 입장을 주장했어요. 며느리가 버릇없이 굴어서 시작된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딸 생일인데 시댁 식구들이 와서 음식 대접받고 있었어요. 정희가 반박했습니다. 경찰관은 아파트 복도 CCTV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현관문이 열려 있어 일부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이분이 먼저 케이크를 쳐서 사고가 시작된 것 같군요. 경찰관이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항변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시댁 측이 주동자로 판정받아 과태료와 함께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새벽 1시 모든 처리가 끝나고 민지와 준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해.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 준호 씨, 나 이제 지쳤어요. 민지가 준호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3년 동안 쌓인 것들이 터진 거죠. 집에 도착해서도 민지는 준호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집안은 엉망이었지만 치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야, 뭐 하는 거야? 잠시 친정에 다녀올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준호는 무릎을 꿇고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꼭 내 편이 될게. 민지는 준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어요.
준호 씨, 당신은 평생 부모님과 나 사이에서 갈등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계속 상처받겠죠.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계를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아내로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부모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여기는지. 민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자신의 생일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아파트 문을 닫으며 민지는 어쩌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친정에서의 첫날, 민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오빠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준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딸,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정희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일주일이 지나고 준호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점점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결국 만남에 응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많이 생각해 봤어. 너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민지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어요.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님 앞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어요? 약속할게. 이제는 우리 가정이 최우선이야.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 앞으로는 우리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고. 민지는 믿기 어려웠지만 준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지금 집에는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새 아파트를 알아볼게. 우리만의 공간에서 새로 시작하자. 한 달 후 민지와 준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시댁과 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정말 변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부모님과의 만남도 줄이고 무엇보다 민지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반발했지만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점차 수그러들었어요. 시누이세라는 여전히 가끔 문제를 일으켰지만 준호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어 민지는 예전보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딱 1년 후 민지의 35번째 생일날 준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만든 아침 식사와 꽃다발로 민지를 깨웠어요. 생일 축하해, 사랑해. 민지는 감동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날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민지는 준호에게 저녁에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이해한다며 승낙했어요. 저녁 민지는 새 아파트의 테이블에 촛불 하나 꽂힌 작은 컵케이크를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1년 동안 민지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어요. 준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민지는 그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알게 된 거죠. 민지는 촛불 앞에 앉아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촛불을 불어끄는 민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도,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값진 생일 선물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민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